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그렇게 위험한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그 얘기를 한번 지부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죠.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했겠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시작이 됐고 지금 이 상황의 전개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을 때는 TBS가 굉장히 황금기였어요. 네. 네. 사업소에서 저희가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언론 기능의 독립을 이뤘는데 사실은 재정적으로는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뀌었고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권은 어쨌든 언론 탄압, 공영방송을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가 첫 타겟이 된 거죠. 특히 김어준이라는 인물,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영향력을 가진, 그러니까 TBS가 좀 작긴 하지만 매체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타겟으로 TBS가 딱 지목이 됐고, 또 서울시 재정 지원을 70%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끊는 방식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TBS가 전 테스트베드로 첫 시도로 저희가 이렇게 지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사의 최초 아닐까요? 공영방송이 지원이 끊기면서 공영방송은 결국 다양한 KBS가 시청료라든가 다양한 형식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듯이 공영방송은 국가의 공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맞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장인데 공영방송을 아예 고사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이거 세계 언론사의 히틀러나 진시황의 분석 갱유.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 사안인데 네. 이 세계 언론사에 이런 전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요. 네. 공영방송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을 아예 고사시켜서 해체해버려서 폐국 위기까지 가는 상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평생 언론인을 했지만요. 네. 그런 언론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고요. 군사 정권이 물론 침탈을 하더라도 그 명맥은 이어갈 그렇죠. 수 있는 길들이 항상 있었는데 네. 이렇게 아예 지원을 끊어서 폐국을 시켜버리겠다. 네. 그러면 그 의도가 대체 그 주체는 바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다음에 서울시 의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네.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대체 뭡니까?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질에서 밝혔죠. 김어준이 3년 반 뒤에 돌아오겠다. 마지막 방송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돌아오겠다는 것 때문에 서울시 의회가 TBS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건 그러니까 최후 수단까지 썼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되나요? 시장이라면은 네. 문제를 해결하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우면서 의회와 협상하면서 뭔가 이 타협책,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시장인데 아니 그렇게 김어준 씨가 두렵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아니 소통령입니다. 대통령 네.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게 소통령 서울시장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00조 원을 주무르는 그런 대단한 분인데 진행자 한 사람 무서워서 방송사를 폐국시킨다는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거든요. 네, 그거를 듣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조차도 이게 말이 됐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스스로 입으로 자백을 한다고? 되게 이분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기관 장으로서 좀 자격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김선환 주무장님 예. 보도국에서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나요? 문제가 생기면 정치 지도자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요즘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이 많은 사건 4.16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만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오세훈 시장이 TBS의 수많은 구성원들과 만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요. 글쎄요.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서울시의 사업소였고 네. 서울시 산하에 있어서 독립법인이 됐지만 그 체제는 어차피 공적인 지원을 통해서 서울시가 잘 되고 이 시민과 소통하는 장으로서 TBS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도자 아닌가요? 이 지부장님, 송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리더십을 예전엔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이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맞닥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TBS 상황도 나는 싫어. 약간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회피주의자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비겁한 리더십입니다. 회피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책임을 전가를 계속하는 리더십이죠. 자기는 안 했다. 서울시 의회가 그런 조치를 해서 불가피했다.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서울시장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그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했으면 최소한 뭐 직원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들었으면 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당연한 지도자의 덕목이겠죠. 그런데 저희 TBS 직원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아있는 직원들도 침묵과 동조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저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죠?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원했던 방식대로 그 서울시 의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사실 진행자가 나간 지도 오래됐고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 침묵이나 침묵이나 그런 방식이 사실 저희들이 왜 그런 목소리를 안 내고 싶었겠습니까?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의회, 서울시 쪽에 저희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함으로써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와서 책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일단 오세훈 시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언론사에 유례없는 공영방송 주기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빨리 TBS 구성원들 만나고 또 말씀 듣고 또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서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TBS 문제 해결에 나서십시오. 아니 그런데 시의회가 더 문제네요. 시의회는 많은 분들에게 선출된 그런 공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면 또 해결에 나서야 되는 게 원래 시의회, 시의원들이라든가 구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시의회는 대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서울시 의회는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TBS가 꼭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서울시 의회의 의원들을 제대로 저희가 견제할 수단이 없구나라는 걸 이번에 되게 느꼈어요. 사실 지난 10대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9대 1이었어요. 민주당이 9였고 국민의힘이 1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대 3으로 바뀝니다. 국민의힘이 7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7월 1일 날 개원을 했는데요. 나흘 만에 폐지 조례안 2호, 그러니까 그들의 2호 법안이, 그러니까 조례안이 TBS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들어올 때부터 TBS를 폐국시키려는 마음을 먹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강성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의 대부분의 이걸 주도했던 분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종배 의원이나 아니면 그 고소자라는 고소고발 잘하는 이종배 의원이군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치고 들어오면서 TBS 평화성 문제, 그다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방송국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TBS를 없애기 위해서 다수당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고상한 표현을 하셨는데 과격하게. 네, 죄송합니다. 과격하다는 표현이. 뭐,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그분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이 하나도 안 돼요. 자기들이 서울시 의회 당선된 게 TBS를 없애려는 받았대요. 그런 명령을. 누구에게 받은 거죠?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 시민이 아니고 저는 뭔가 다른 곳에서 받았겠죠. 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일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시민들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뉴스를 주고 맞습니다. 같이 판단을 하게 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의 방송이 필요한 것이고요. 95.1 틀면은 최근에 뭐 교통 상황,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소식들, 긴박하게 알아야 될 것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매체인데 이 매체를 시의원들은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 그들이 주장했던 그 조례 폐지안의 내용에 보면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했다. 사실은 그 명제 하나로 조례가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TBS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TBS는 교통
기상을 포함한 방송사 한 전반으로 허가가 돼 있는 상태였고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공익적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이없는 그런 주장이 그들이 마치 무슨 어떤 그런 권리를 얻은 양 그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버렸죠. 아니 TBS에서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다 한 명씩 다 조명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거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자신들을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언론의 다양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모하게 방송을 죽여버리겠다는 아주 무도하고 네. 원리주의적이라고 하죠. 원리주의자들, 맞습니다. 네. 극단주의자들. 네. 어떻게 시의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시의원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만나보기도 했는데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초기에는 조금 방송도 해서 모셔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랬었던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9대1에서 7대3으로 바뀌었으며 되게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조례안 이 이후로 나흘 만에 이게 왔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명령을 수행한 하수인으로 온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수한 언론 탄압이 있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바이든 날리면 파동으로 네. 일부 방송사와 대결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편집국과 보도국 네. 우리 뉴스버스의 편집국도 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정도로 수많은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이 그쵸. 침탈당한 일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거든요. 네.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받은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가요? 네, 그럴 우리 지부장님 추측을 하고 있는 네. 이유가 뭐냐면 이종배, 김규남, 이효원 이런 분들이 다 비례예요. 비례인데 문화체육관광 이 소속이에요. 저희 TBS 관할입니다. 이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서 김현기 의장과 합세해서 끊임없이 TBS를 공격하는 걸 가장 1순위 수건 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들만의 생각일까?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를 비판하게 되면 이분들은 노조를 그대로 비판하는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TBS가 그렇게 위험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TBS의 기자분들 그리고 작가님들, PD님들 다 네.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정보를 담은 내용을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그렇게 위험한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그 얘기를 한번 우리 지부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죠.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했겠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문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3년 반 뒤에 돌아오겠다는 자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말합니다. 건방 떨지 마세요. 니들이 돌아올 자리는 없어. 이건 시민에게도 한 말이에요. 이 정도로 저희를 겁박하고 진행자를 겁박한 수준이 아니라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건방 떨지 말라고 말할 정도예요. 네. 근데 그 말이 네. 김어준 씨가 지금도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TBS에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표현조차도 혹시나 우리가 정권이 바뀔 거를 생각하고 아예 김어준이 돌아올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면 이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